한국의 평화적 민주화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그 배경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전통이 부재하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5년간 받으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구조와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경찰과 헌병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그래서 신민적 정치 문화가 정착이 되었고요.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 한국에서 민주주의 전통은 없었습니다. 물론 식민지 이전에 조선 왕조 시대에도 민주주의와는 유리된 그런 체제이죠. 해방 이후에 한국에 구조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지만 곧 발생한 한국전쟁에 의해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적인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직후에 안보 우선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보다는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특별한 이견이나 다른 이념 혹은 정치적 선호는 분열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이 북한과의 안보 대결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는 냉전적 대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는 후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에서 그런 민주화로 인한 정치적 혼란까지 감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위주의 정부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보 우선주의로 인해서 한국은 오랫동안 군사 통치를 경험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해방 이후 40년간 정치 제도화가 결여되었습니다. 총 9번의 헌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것은 거의 4, 5년마다 한 번씩 헌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헌법의 개정 중에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은 5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1987년도에 제6공화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비로소 지금까지 민주화된 제도 속에서 한국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민주화에서 가장 역사적인 전환점은 1987년도의 민주화 항쟁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시위이고요. 약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항쟁에 참여한 인구는 약 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학생, 노조, 교회라고 하는 3자 주도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배운 사람들은 사회를 위해서 보다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교적 도덕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 민주화 항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저항한 계층은 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에 더불어 노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의 산업화 기간 동안 노동자들도 상당한 희생을 했고 그리고 참아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어느 정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됐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민주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소득과 처우를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또한 민주화 항쟁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학생과 노조의 주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또 다른 세력은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 세력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는 식민지 시대부터 최근까지 사회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해온 세력입니다. 이러한 전통하에 1987년 민주화 항쟁에서 교회 또한 주도적 세력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과 노조 그리고 교회의 주도가 있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던 것은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시위에 대해서 개혁 엘리트는 민주화, 정치적 자유화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1987년 6.29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자 권력 엘리트가 분열하게 되는데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세력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 세력 간의 분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노태우는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치적 자유화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6.29 선언이 되는 것이고요. 이 6.29 선언은 8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정치적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유선거,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런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고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줄이며 그리고 단임을 한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 조항은 정치적 자유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더불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그리고 사면 복권하는 그런 자유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언론에게도 자유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화를 추진함으로 해서 개혁 엘리트들은 국민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개혁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개혁 엘리트가 제안한 직선제 개헌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93%의 국민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치화 이후 개혁 엘리트는 직선제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승리 요인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개혁 이미지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이었고 구테타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정치 지도자가 개혁 이미지로 표방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죠. 두 번째는 경제 호황입니다. 1985년 산저 이후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호경기는 국민들에게 정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게 되고요. 권위주의 정권의 지속성에 보탬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당의 후보가 난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야당 정치인들은 오래전부터 억눌린 그런 민주화로 인해서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1987년의 대통령 선거를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야당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집권당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집권당은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데 훨씬 유리했고요. 또 언론도 집권당의 선거운동을 보도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서 권위주의 정권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보다 개혁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